나는 그날 밤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방을 창고로 쓰자. 애가 죽은 지 2년이 지났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문 뒤에 숨어 눈물을 삼키며 생각했다. 너희가 내 아들을 죽였는데 이제 그의 방을 더럽히려 해. 그 순간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그들의 비밀을 쥐고 있었다. 아들 민준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남편 재현과 그의 사업 파트너 형준이 숨어있는 더러운 거래였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 현대적인 아파트에서 사는 우리는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였다. 재현은 IT 회사 CEO, 나는 프리랜서 작가. 하지만 민준이 태어난 후 재현의 야심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을 벌었고 형준은 그 자금 세탁을 도왔다. 민준의 죽음 당일 재현은 술에 취해 차를 몰았고 형준은 그를 덮어주기 위해 증인을 매수했다. 나는 재현의 핸드폰에 숨겨진 녹음 파일을 우연히 발견했다. 민준이가 그냥 사고야. 내가 운전한 거 아니라고. 형준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재현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운전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내 인생은 그날 무너졌다. 그 후 재현은 더 대담해졌다. 그는 새로운 여자를 데려오고 민준의 방을 치우라고 지시했다. 나는 순종하는 척하며 방 안 서랍에 그 녹음 파일과 서류를 숨겼다. 창고로 변한 방은 이제 그들의 불법 물건들로 가득 찼다. 가짜 주식 증서, 현금 뭉치, 심지어 마약 샘플까지. 나는 매일 밤 그 방에 몰래 들어가 사진을 찍었다. 증거를 모았다. 복수는 서서히 시작되었다. 어느 날 재현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나는 형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비서가 나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부인, 무슨 일로?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남편분이 자료를 잊어버리셨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컴퓨터 화면에 그들의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나는 USB에 복사했다. 형준이 돌아올 무렵 나는 이미 사라졌다. 그날 밤 형준에게 익명 문자 하나를 보냈다. 민준의 방에 숨긴 게 궁금하지? 곧 알게 될 거야. 재현이 돌아오자 그는 평소처럼 나를 무시했다. 저녁 식사 중 그는 전화로 형준과 속삭였다. 오늘 그 물건 도착했어? 창고에 넣어놔. 이 창고. 민준의 방. 나는 칼을 쥔 손을 떨며 물었다. 창고에 뭐 넣는 거예요? 재현은 웃었다.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냥 집안일이나 해. 그 웃음소리가 내 안의 어둠을 키웠다. 나는 그날 첫 번째 움직임을 했다. 형준의 은행 계좌에 해킹 소프트웨어를 심었다. 작가로서 배운 컴퓨터 지식이 유용했다.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형준이 재현에게 전화했다. 얘야, 내 계좌에 이상한 거래가. 누가 건드린 것 같아.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누가? 경찰, 형준이 소리쳤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아직 경찰은 아니야. 하지만 곧 될 거야. 민준의 장난감 상자 속에 숨긴 USB는 이제 내 무기였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재현의 새로운 여자, 지은을 만났다. 그녀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나를 덧니라고 불렀다. 재현 오빠가 당신 얘기 많이 해요. 불쌍하다고. 불쌍하다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가 민준이 죽은 걸 숨겼다는 건 알아. 지은의 미소가 굳었다. 그녀는 재현의 비밀을 일부 알았다. 나는 그녀에게 USB 일부를 보여주었다. 너도 엮이면 안 돼. 도와줄래? 지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돈의 냄새를 맡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지은이 재현을 유혹해 정보를 빼내고 나는 형준을 압박했다. 익명 이메일로 민준의 진실을 원해 100만 원치라고 보냈다. 형준은 돈을 보냈고 나는 그 돈으로 더 많은 증인을 찾았다. 민준 사고 당일 근처 CCTV를 관리하던 노인. 그는 재현의 뇌물을 받았지만 이제 후회했다. 그의 엄마한테 미안해. 그의 증언은 녹음되었다. 재현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는 밤에 악몽을 꾸며 소리쳤다. 민준아. 미안해.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꿈이야. 다 괜찮아. 하지만 내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형준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사설 탐정에게 나를 조사하게 했다. 탐정이 내게 접근했다. 부인, 최근 이상한 행동 없으신가? 나는 웃었다. 당신 주인도 이상하던데요? 이제 게임은 본격화되었다. 나는 민준의 방, 그 창고에 마지막 증거를 숨겼다. 재현과 형준의 서명한 계약서. 불법 도박의 증거. 그들은 모른 채 그 방을 더 더럽히고 있었다. 나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삼켰다. 복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형준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에 익명 제보가 들어갔다. 불법 자금 세탁 증거 있음. 민준 사망 관련 경찰이 출동한 날, 그는 내게 전화했다. 너냐? 이게 같은 년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준이 방에 가봐. 거기 답이 있어. 그는 달려왔다.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현이 문을 열었고 형준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다. 어디야? 그 방 열쇠. 형준이 소리쳤다. 재현이 창고 열쇠를 꺼냈다. 그들은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나는 뒤따라가며 지켜보았다. 상자들이 뒤집히고 서랍이 열리며 그들은 계약서를 발견했다. 형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재현이 나를 노려보았다. 너 내가 한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집에 있었을 뿐이야. 그날 밤 재현은 나를 때렸다. 처음으로.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피가 입안에 고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민준이 때릴 때도 이렇게 느꼈을까? 재현은 멈칫했다. 그는 민준을 때린 적이 있었다. 스트레스 풀기라고. 나는 그 장면을 잊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갔다. 타박상 사진을 찍고 변호사에게 보냈다. 가정폭력 증거. 지은이 재현을 압박했다. 그녀는 파티에서 그를 유혹하며 물었다. 오빠, 그 사고. 정말 내 탓 아니야. 재현은 술에 취해 털어놓았다. 민준이가. 내 실수였어. 형준이가 덮어줬지. 지은은 그 대화를 녹음했다. 나에게 보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까? 나는 답했다. 기다려. 타이밍이야. 형준은 도망치려 했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가려 했지만 내 해킹으로 계좌가 동결되었다. 그는 재현에게 울며 말했다. 얘야, 이 여자 미쳤어. 우리 끝장이야. 재현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집 안을 뒤졌다. 하지만 나는 증거를 클라우드에 숨겼다. 안전했다. 어느 비오는 밤, 재현이 집에 늦게 돌아왔다. 그의 옷에 알코올 냄새가 났다.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순간 흔들렸다. 10년 결혼 생활, 민준의 웃음소리. 하지만 그의 손이 내 목을 스치자 분노가 되살아났다. 민준이 방으로 가자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창고로 향했다. 상자 속 마약을 보며 재현은 창피해했다. 이건 임시야. 나는 웃었다. 임시. 민준의 목숨처럼. 그 순간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형준의 제보로 온 것이었다. 그는 재현을 팔아넘겼다. 재현이가 주범이야.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재현은 나를 보며 외쳤다. 너 배신자.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먼저 배신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이게 복수인가? 파괴인가? 재현이 끌려간 후 집은 적막했다. 지은이 왔다. 언니, 이제 자유야. 하지만 자유는 아니었다. 나는 민준의 방을 청소했다. 장난감 하나하나를 만지며 울었다. 형준은 체포되었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의 변호사는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 부인, 남편을 보호해주세요. 나는 법정에 섰다. 모든 눈이 나를 보았다. 저는 운전자가 아니었어요. 재현이었어요. 법정이 술렁였다. 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재판은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다. CEO의 비밀 사고, 아내의 고백, 나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끝냈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재현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민준이 죽음은 운명이었어. 그녀의 말은 독이었다. 나는 그녀를 쫓아냈다. 복수는 가족을 갈라놓았다. 지은이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버렸다. 언니, 미안. 나도 살아야 해. 배신의 연쇄.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증거 덕에 재현과 형준은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보상금을 받았다. 돈으로 민준재단을 만들었다. 아이들 교통 안전 캠페인. 겉으로는 승리였다. 속으로는 공허. 감옥에서 재현의 편지가 도착했다. 사랑하는 여보, 민준의 죽음은 내 탓이 아니야. 내가 그날 술을 먹였어. 기억나. 내가 운전하라고 한 거지, 거짓말? 아니, 희미한 기억. 그날 나는 스트레스에 술을 마시고 재현에게 차를 넘겼다. 내 실수도 있었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나 자신을 갉아먹었다. 편지를 읽은 후 나는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릿속에 그날이 스치고 지나갔다. 민준의 생일 파티 후 재현과 다퉜다. 너 때문에 회사 망할 뻔했어. 나는 화풀이로 와인을 들이켰다. 오늘은 내가 데려다줘. 피곤해. 재현은 마지못해 키를 받았다. 그리고 사고. 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나는 복수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 이 깨달음은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재단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강연에서 가족의 배신과 용서를 이야기했다. 청중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형준의 재판을 지켜보았다. 그는 감옥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 민준의 유령이 나를 쫓아 그의 편지였다. 나는 동정심이 들었다. 그는 재현의 꼭두각시일 뿐이었다. 재현은 형을 호소하며 나를 비난했다. 아내가 음모를 꾸몄다. 미디어는 나를 복수의 여인으로 불렀다. 일부는 지지했고 일부는 가족 파괴자라고 욕했다. SNS에서 논쟁이 붙었다. 그녀가 옳아? 남편이 범죄자니까 BS 아내도 공모자야. 왜 그때 말 안 했어? 나는 댓글을 읽으며 울었다. 민준의 방은 이제 내 성소가 되었다. 창고 물건은 치웠고 그의 사진으로 채웠다. 하지만 밤이면 악몽이 왔다. 재현의 수갑찬 손, 형준의 절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민준의 유치원 선생님, 수연.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민준이가
사고 전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무서운 아저씨랑 만난다고 수연은 증인이 될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도와주세요. 진실을 밝혀요. 우리는 함께 재판에 나섰다. 수연의 증언으로 재현의 불법 사업이 더 드러났다. 그는 도박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을 유인했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재현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재현을 풀어줘. 내가 대신 죗값을 치러.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나는 흔들렸다. 어머니, 민준이도 당신 손자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재현이, 내 탓이야. 내가 그 사업을 권했어. 또 다른 배신의 시어머니가 재현의 뒤를 봐줬다. 가족 전체의 비밀. 나는 결정했다. 재현을 만나러 감옥에 갔다. 철창 너머, 그는 초췌했다. 왜 왔어? 더 고통 주려고. 나는 편지를 꺼냈다. 이게 사실이야? 내 탓도 있어. 재현은 웃었다. 사악한 웃음. 반반이야. 내가 술 먹인 거 맞아? 하지만 내가 민준을 때린 것도 사실. 우리는 똑같아. 그의 말은 독침이었다. 나는 울며 나왔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 집으로 돌아와. 나는 불을 질렀다. 아니, 상징적으로. 민준의 방에 불을 켜고 모든 증거를 태웠다. 디지털 백업만 남겼다.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지은이 돌아왔다. 언니, 재현 오빠가 나한테도 폭력을 썼어. 당신 덕에 깨달았어. 그녀의 고백은 나를 놀라게 했다. 우리는 포옹했다. 새로운 동맹. 형준의 재판에서 트위스트가 터졌다. 그는 재현을 배신하며 말했다. 재현이가 민준을 일부러. 아니, 실수로. 하지만 증거는 없었. 법정은 혼란. 배심원은 갈라졌다. 일부는 재현 무죄, 일부 유죄. 나는 증언했다. 그는 범죄자예요. 하지만 나도 죄인이에요. 내 고백은 논쟁을 불렀다. 그녀는 용서받아야 해. 아니, 공모자야. 재판 후 나는 책을 썼다. 숨겨진 방의 비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돈으로 재단을 키웠다. 하지만 성공 속의 공허. 재현의 어머니가 자살했다. 편지에 모두 내 탓이라고. 나는 장례식에 갔다. 재현이 외쳤다. 내 책 때문이야. 나는 대답했다. 당신 가족의 탓이에요. 이제 나는 홀로 산다. 민준의 방은 다시 그의 방. 장난감이 빛난다.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 독자들은 내 책을 읽고 토론한다. 그녀는 영웅이야. 아니, 악마. 나는 미소 짓는다. 그게 원한 거야? 책 출간 후 삶은 변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TV 토크쇼에서 나는 복수는 해답이 아니에요. 진실이 중요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더 차갑고 더 계산적으로. 수연과 나는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기억을 공유했다. 그 애는 항상 웃었어요. 아빠를 닮아. 그 마른 가슴을 아프게 했다. 재현은 항소했다. 그의 변호사는 나를 공격했다. 증언은 거짓. 부인이 음모했다. 증거로 내 술자리 사진을 제출했다. 스캔들이 터졌다. 복수의 여인, 술주정범, 여론이 뒤집혔다. 나는 집에 틀어박혔다. 지은이 위로했다. 언니, 싸워요. 우리는 공동 성명을 냈다. 사고는 공유된 실수. 하지만 범죄는 재현의 목. 형준은 감옥에서 나왔다. 감형. 그는 나를 찾아왔다. 미안해.
재현이가 날 꼬드겼어.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나는 용서할까 고민했다. 민준의 방에 들어와 우리는 그곳에 앉았다. 그는 울었다. 내 딸도 있었어. 재현 때문에 잃었지. 또 다른 비밀. 형준의 딸은 재현의 도박으로 자살했다. 우리는 공감했다. 함께 싸우자. 그는 증언을 바꿨다. 재판 재개. 형준의 증언으로 재현은 종신형. 법정 밖에서 시위가 일었다. 가족 보호, OBS 정의 실현, 나는 피로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가 너무 멀리 갔어? 새로운 위협. 재현의 동생, 민호. 그는 복수를 하려 했다. 내 차의 브레이크를 건드렸다.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 깨어났을 때 민호가 침대 옆에 있었다. 언니, 왜 우리 형을, 그는 어렸을 때 민준과 놀았던 아이. 너도 피해자야. 나는 말했다. 민호는 울었다. 형이, 나도 이용했어. 가족의 어둠은 깊었다. 나는 민호를 설득했다. 그는 재현의 숨긴 자금을 폭로했다. 수억 원의 도박돈 이 재단에 기부. 이제 나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트위스트. 책 판권을 산 드라마 제작자가 나를 모델로 했다. 주인공은 미친 복수자. 시청률 높았지만 나는 분노했다. 내 고통을 상품화, 소송을 걸었다. 드라마 속 나의 모습은 왜곡되었다. 피를 흘리는 장면, 과장된 광기. 팬들은 리얼해 라고 했지만 나는 토했다. 지은이 말했다. 언니, 그만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제작자를 고소, 이겼다. 보상금으로 민준 기념관을 지었다. 재현의 마지막 편지. 너 없이 못 살아. 용서해. 감옥에서 자살했다. 소식 들은 순간 나는 무너졌다. 복수의 끝은 비극. 장례식에서 나는 그의 관을 보았다. 미안해. 나도 사랑했어. 시어머니가 안아주었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 이제 나는 평화로웠다. 아니. 민준의 방에 서서 나는 생각했다. 만약 그날 술을 안 마셨다면? 복수는 누구를 위한 건가? 독자들은 여전히 논쟁한다. 그녀의 선택은 정당했어. 가족을 파괴한 악녀. 기념관 개관식. 서울에 비가 내리는 날 수백 명이 모였다. 수연의 연설. 민준이의 미소가 우리를 일으켜요. 나는 무대에 섰다. 오늘은 용서의 날이에요. 박수. 하지만 속으로는 재현의 유골이 떠올랐다. 그의 죽음은 내 탓인가? 민호가 왔다. 언니, 형의 유언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 우리는 함께 울었다. 그는 재단에 합류했다. 새로운 삶. 지은은 결혼했다. 언니 덕분이야. 그녀의 행복이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형준의 딸 유령 같은 편지. 아빠가 당신 탓으로 자살했다고 해요. 거짓. 나는 형준을 만났다. 내 딸은 재현의 도박 때문이었어. 미안. 그는 용서를 구걸했다. 나는 안아주었다. 우리 모두 용서받아. 책 두 번째 판. 후기 추가. 복수는 순환. 멈춰야 해. 베스트셀러. 해외 번역. 나는 강연 투어. 도쿄, 뉴욕. 한국의 어두운 가족 이야기. 청중은 공감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민준의 방이 기다렸다. 새로운 로맨스. 출판사 에디터 태준. 그는 내 책 팬 후 당신의 용기가 감동적이에요. 데이트. 웃음.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또 배신할까? 그는 말했다. 난 달라. 진심이야. 민준 기일. 나는 묘지에 갔다. 아들아, 엄마가 잘했어. 바람이 답했다. 태준이 옆에.
함께 가자. 우리는 손잡았다. 태준이 재현의 옛 친구였다. 미안. 내 이야기 듣고 싶었어. 배신? 아니, 그는 도왔다. 재현의 숨긴 돈을 찾은 장본인? 너를 지키려 했어. 나는 웃었다. 또 속았네. 이제 나는 받아들였다. 삶은 회색.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준의 방은 이제 희망의 창고. 장난감 대신 책과 꽃. 독자들은 여전히 묻는다. 행복해. 나는 답한다. 그건 영원한 질문이야. 시간이 흘렀다. 5년 후, 나는 태준과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수연과 민호가 참석. 지은의 아이가 웃었다. 민준이 오빠처럼 기념관은 번창했다. 수천 아이가 안전교육 받았다. 하지만 밤이면 꿈, 재현의 얼굴, 형준의 절규. 나는 깨어나 태준을 안는다. 괜찮아. 그는 속삭인다. 내 덕분에. 책 영화화. 이번엔 내가 감독. 왜곡 없음. 시사회. 관객들은 울었다. 이게 진짜 복수야. Q&A에서 후회하세요. 물음. 후회는 있어? 하지만 선택은 옳았어. 형준이 죽었다. 자연사, 그의 장례에 갔다. 고마워. 내 덕에 구원받았어. 그의 마지막 말, 나는 기도했다. 민준의 10살 생일, 나는 방에 케이크 놓았다. 행복해. 아들아, 바람이 불었다. 상징적인 평화. 에필로그. 나는 노트에 쓴다. 그들은 내 아이의 방을 창고로 썼지만 나는 그 비밀을 풀어 자유를 얻었다. 복수는 파괴지만 진실은 치유야. 독자들은 논쟁하지만 나는 미소 짓는다. 그게 삶이야. 회색, 하지만 빛나는. 끝.